그래서 글감을 따져본다면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경험한 것, 깨달은 것, 뭐 주위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글감이니까, 글감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내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거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서전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난 극복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소한 일상을 쓰는 것이고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인생관 같은 거, 국가적인 사회적인 사건과 관련된 나의 스토리 이런 것을 쓰는 게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자녀나 이웃에게 하고 싶은 말, 편지글 같은 것도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써가지고 자기 자서전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말, 나의 사상, 나의 생각, 내가 주장하는 바를 녹여서 스토리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자서전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뭐 글 잘 쓰시는 분들은 시, 소설, 수필, 시곡, 평론, 자기가 썼던 글 그거 다 모아서 자서전에 또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거보다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고난 극복 스토리를 적으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좌절하고 실패하고 끝난 게 아니고 나는 그 상황에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극복을 했다. 아, 난 참 대단하다. 나는 인간 쓰레기가 아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독자들한테 감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닌가, 그런 것이고, 독자라면 뭐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와닿는 독자는 식구잖아요. 식구. 내가 자서전을 썼을 때 누구한테 먼저 줍니까? 식구한테 주죠. 식구, 특히 배우자보다도 자녀들한테 그 책이 딱 전달됐을 때 엄청난 인생의 교훈이 담긴 작품, 교훈 자체, 그것을 전달해주는 효과가 있다. 독자에게 감동을 전달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도 고생 안 하고 편하게만 살았다 그러면 감동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이걸 극복하고 승리했다. 그것을 전달해 주자 이거죠. 그게 자서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서전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보니 어떻더라 라는 것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 그래서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2시간짜리 영화를 딱 보고 났는데 친구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극장에. 다 보고 나오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화 어땠어? 아, 감동적이었어. 뭐 스토리가 탄탄했어. 배우가 연기를 잘했어. 이런 말들을 나눈단 말이죠. 2시간짜리 영화를 봐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2시간짜리 영화를 본 게 아니라 70년을 살았어요. 70년, 80년을 살았어. 80년을 살았는데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걸 실패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후세들한테 남길 말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 산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자서전에 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런 거죠. 세상을 살아보고 나서 내 후손들한테, 내 후배들한테 교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도 되는 거고 자격도 되는 거고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경험을 못했으면 못하는 건데 살아봤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서전은 일가견을 담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술에는 일가견이 있어, 그런 사람도 있고, 여행에는 일가견이 있어, 축구에는 일가견이 있어, 골프에는 일가견이 있어.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적어도 할 말은 있다. 그 할 말이 뭐냐? 자서전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런 거죠.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강사가 할 일입니다.
연대표 작성하기는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서 쭉 10년 단위로 끊어놨는데 국가적인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이거는 제 얘기예요. 80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과외를 폐지했어요. 국가적인 사건, 그죠? 국가적인 사건, 과외 폐지. 근데 내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느냐? 성적 떨어짐. 국가적인 사건이 내 개인한테 엄청난 뭐랄까 영향을 준 거예요. 저는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중학교 때 국영수를 굉장히 잘했어요. 700명 중에 전교 2등을 했어요, 제가.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도남동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국영수를 정말 완벽하게 꽉 잡고 있었어요. 틀리는 문제가 없었죠. 이 정도면 서울대다.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전두환이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못하잖아요. 학교만 다니니까. 학교에서 뭐 국영수 그렇게 잘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점점 흥미를 잃고 수학도 뚝뚝 떨어지고 막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사건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이걸 한번 떠올려 보라는 얘기죠. 이걸 떠올려 보면 그거와 대비된 나의 사건이 있지 않겠냐.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글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글감이 생각이 안 나니까 뭐라도 해서 글감을 찾아보자는 거죠.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글을 써보자 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연대표를 작성하면 아무래도 좀 나의 역사가 이렇게 탁탁탁탁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니까 그걸 풀어서 글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감 찾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생활, 중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나누면 아무래도 시간 순으로 나눈 거라서 자기가 기억을 떠올리기도 쉽겠죠. 뭐 아주 큰 덩어리로 주제를 잡는다면 이런 거예요. 아동기에는 뭐 자라는 환경, 부모, 스승, 이웃. 청소년기에는 반항기니까 그거와 얽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고, 사춘기니까 뭐 부모님한테 못할 짓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뭐 친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일 같은 것도 떠올리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청년기, 취직, 연애, 목표, 도전. 결혼 생활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 뭐 직장 계속 열심히 다니는 거, 뭐 이런 문제들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고, 중년기가 되면 경제적으로는 약간 안정기로 들어가는데 뭐 여기서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많죠. 갱년기도 접하게 되고, 또 개중에는 직장 다니다가 이제 사업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노년기가 되면 이제 건강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시기가 되니까, 이렇게 따져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각 시기별로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노년기가 되면 건강에 유의를 하고 건강 염려증까지 생기는데, 만약에 이걸 얘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아동기 애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집니까? 안 가지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니까, 나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각 시기별로 내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거예요.